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단순 조화 운동에서 우리가 한번 에너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에너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먼저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고립계 내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걸 이해를 하는 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근데 어떤 조건이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진동 중에서 단순 조화 운동을 할 때라고 하는 가정을 하고, 바로 이 조건 내에서 우리는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야 될 학습 목표 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여기에 이렇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하고 여기에 그래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를 먼저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지금 한번 먼저 보세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 두 가지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가면은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고립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물체 용수철계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도 한번 이렇게 한번 보고 여기에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여기를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해들 해봤어요? 자,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우리는 여기 논리를 다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선운동과 회전운동일 때를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선운동일 때 변이, 속도, 가속도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개념을 확대를 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전운동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각 변이, 각 속도, 각 가속도를 이해를 하고 우리가 에너지 관계를 논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드디어 여기에 있는 우리 주제인 진동 문제에서 가장 단순한 단순 조화 운동이라고 하는 심플 하모닉 모션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도 우리가 변이, 그리고 속도, 가속도에 대한 개념을 좀 전에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에너지를 논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해를 했을 거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번 논해보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변이,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단순 조화 운동일 때 간단하게만 살펴보죠. 우리는 어떤 식으로 논리를 전개를 했었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마찰이 없어요. 마찰이라고 하는 자체는 없는 이런 면에 여기에 용수철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모델을 들은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용수철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진동 운동일 때는 평형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평형점을 잡아두고, 그리고 이 물체를 이만큼 당겼다가 놓는다라고 하는 조건 내에 여기를 X라고 하는 거에 여기를 위치를 그냥 맥스라고 이렇게 쓸게요. 최고치에서 여기에서 물체를 탁 놓게 되면은 평형점을 지나서 이렇게 수축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이쪽에 이렇게 X에 여기도 맥스 값인데 여기를 마이너스를 이번에는 이렇게 앞에다가 쓸게요. 여기는 마찰이 없다라고 하는 조건인 거예요. 이 조건 내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진동하는 모델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를 이해를 할 수 있죠? 바로 이런 식 모델이에요. 이런 식 모델일 때 우리는 변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를 했어요? 먼저 우리가 변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었는데, 이 변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는 이거를 미분 방정식을 푼 게 아니라 여기에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해를 했죠.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X축이니까 여기 지금 X축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X축을 이렇게 잡고, 그리고 또 하나 시간축을 잡았어요. 그리고 물체의 위치를 점으로 찍어봤어요. 그러면 이 모양 자체가 우리가 보면은 코사인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는 걸 좀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논해봤어요.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는 여기를 변이를 썼어요. 그래서 변이 X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 변이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이 변이는 코사인 형태를 이렇게 가질 테고, 그리고 물체를 이만큼 당겨서 놓을 때는 이만큼 진동하겠지만 만약에 이걸 이만큼 당겨서 놓게 되면은 더 크게 진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진폭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각속도 곱하기 여기 보면은 각 진동수죠. 각 진동수 곱하기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다가 위상각이라고 넣어서 우리는 변이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로 썼어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모델에서의 변이에요. 이 변이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속도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어요. 속도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위에 있는 변이라고 하는 자체가 시간에 따른 변화율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게 속도라고 하는 거에 정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속도는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를 한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했으니까 코사인을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오메가가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A라고 하는 진폭이 있고, 그리고 오메가가 있고, 이쪽은
사인 형태로 이렇게 바뀌었고 오메가 t의 파이라고 하는 위상값이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속도를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여기에서 가속도를 구했던 거예요.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선운동일 때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거는 속도에 대한 시간 변화율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속도로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 위쪽에 있는 속도를 다시 한번 미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미분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사인이라고 하는 자체는 코사인이 될 테고 오메가가 한번 앞으로 나올 테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A의 오메가의 제곱에 이쪽은 코사인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는 변이 속도,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다음과 같은 실험 모델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걸 구할 거냐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걸 지금부터 눈에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손운동을 배울 때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눈했어요?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에다가 운동 에너지라고 쓴다면 우리의 관건은 지금 에너지를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를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운동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 위치 에너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기호를 이렇게 K로 썼었어요. 자, 그리고 이 운동 에너지 K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었냐면 2분의 1 mv의 제곱구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거 같은 진동의 문제를 바꿨을 때는 다음과 같이 여기에서 어떻게 논리 전개를 해야 되는 거냐면 이거 정말로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 속도가 있으니까 방금 우리가 구한 이 속도를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속도 값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이 있고 여기에 질량 m이 있을 테고 v는 요만큼이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a의 제곱꼴이 되는 거고 오메가의 제곱꼴이 되는 거고 이쪽이니까 여기가 사인의 제곱 형태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위상을 갖고 있는 텀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진동일 때 운동 에너지를 구한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 정말로 간단하게 구했죠. 바로 여기 있는 식이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에는 저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이렇게 구했고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위치 에너지를 구해 볼 거예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쓸까요? 여기에다가 위치 에너지라고 한다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식은 지금 보면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아니죠. 여기가 용수철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U자를 썼으니까 여기를 U자라고 이렇게 기호를 쓰고 이게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예요.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됐었어요?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의 kx의 제곱 형태였었죠. kx의 제곱꼴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선운동일 때를 진동 같은 모델로 풀려면 여기만 x만 찾으면 되겠죠. x라고 하는 변이는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도 똑같이 x라고 하는 변이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분의 1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탄성 개수라고 하는 k가 이렇게 있고 x라고 하는 자체는 요 값인 거니까 저쪽을 그대로 쓰게 되면은 a의 제곱에 이쪽은 코사인의 제곱이 되는 거네요. 코사인의 제곱이 있고 그리고 위상값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각진동수에다가 시간을 이렇게 곱하고 더하기 여기에다가 위상각 또는 위상상수를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이게 위치 에너지가 될 거예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 쉽게 유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 유도를 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식은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지금 여기 오메가라고 하는 걸 값을 바꿔 쓴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같은 식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에다가 여기에다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쓸게요. 역학적 에너지는 고립계 대해서 물론 여기 고립계 에너지 맞죠?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고립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여기는 지금 다른 영향을 안 받는
고리깨예요, 고리깨. 그러니까 마찰 같은 영향 자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마찰도 없고 여기에는 융수철 같은 거에 질량도 없다라고 사실은 보는 거예요. 이런 식 가정 내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리깨로 간주를 하고, 그러니까 이상적인 모델 내에서 여기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여기에 보면은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식을 쓰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되겠네요. 여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요만큼을 쓸 건데 여기를 2분의 1 m 그리고 요게 A의 제곱꼴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오메가의 제곱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요 모델을 풀 때 어떤 식으로 여기에서 논리를 전개를 했었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우리가 우리가 그 운동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처음에 우리가 단순 조화 진동이라고 하는 거를 저 모델을 처음에 잡을 때 우리가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은 모델에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쪽에 MA라고 하는 뉴턴의 이법칙 여기에 있고 이쪽은 마이너스 KX라고 하는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여기를 마이너스 KX라고 하는 식에서 어떻게 썼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가속도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M으로 K를 나눠줬죠? 이랬을 때 그 부분이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M분의 K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이만큼 값을 이용을 해서 여기를 바꿔서 줄 수가 있겠죠? 이만큼을 여기를 이렇게 바꿔서 주게 되면은 여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지금 보면은 M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M은 한 번에 쓸게요. 여기다가 약분이 되니까 여기다 값을 여기를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은 그렇죠? M은 약분돼서 없고 그러니까 이쪽은 어떤 값이 나와요? K가 있고 이쪽은 A의 제곱이 있을 테고 그리고 그 뒤에 사인 값이 있겠죠? 여기가 사인 제곱에 이렇게 위상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오메가 t에 플러스 파이라고 하는 위상값이 이렇게 있는 식으로 우리는 먼저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운동 에너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위치 에너지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위치 에너지를 더해주면 되는 건데 위치 에너지는 지금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 있고 여기는 K의 A의 제곱인 거죠. A의 제곱이 있고 여기에는 코사인 제곱 텀이 이렇게 있고 오메가 t에 플러스 파이꼴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위치 에너지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죠. 어떻게 묶어낼 수가 있냐면 여기에 2분의 1 KA의 제곱이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KA의 제곱을 이렇게 묶어내게 되면은 여기는 사인 제곱 오메가 t에 플러스 파이라고 하는 값이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한 다음에 코사인을 뒤에다 이어서 쓸게요. 코사인 제곱이 있고 여기도 여기 제곱이에요. 오메가 t에 플러스 파이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아는 값이 나와요. 어떤 값이 나오는 거냐면 여기 보면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있어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뭐예요? 1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값 자체는 우리가 값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전체적인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결국에 이쪽은 1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 K A의 제곱 형태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전체 역학적인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논리 전개를 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지금 한번 쭉 해서 변이 속도 가속도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번호를 붙이면은 운동 에너지 그리고 두 번째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 써줄게요. 위치 에너지 그리고 세 번째 여기까지 이렇게 역학적인 에너지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부터 쭉 한번 유도들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제 여기를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돼요. 그래프라고 하는 자체는 앞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 그래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를 지금 보면은 이쪽을 이렇게 기준으로 잡고 그리고 이쪽 축을 여기까지는 이렇게 그릴 필요가 없고 이쪽 세로축을 여기가 운동 에너지 또는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리고 요 점 자체를 이만큼을 여기가 변비 쪽으로 놓을 거예요. 물론 여기가 평형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림을 그릴 때는 물체를 이만큼 당겨서 놨을 때 여기가 지금 X의 최고치라고 이렇게 썼는데 실제는 이게 어떤 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변이 진폭이 되는 거죠. 진폭이 되는 거니까 이쪽을 우리가 플러스 A로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뭐라고 놓을 거냐면 마이너스 A로 놓을 거예요. 여기는 바로 요 위치인 거예요. 왜냐면 최대 진폭을 갖고 이렇게 진동을 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평형점에서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먼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그릴 수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를 파란 색깔로 그린다라고 한다면 운동 에너지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최고치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최고점에서는 여기에서는 운동 에너지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되돌림점이 되는 거예요. 물체가 이만큼 여기서 진동을 해왔을 때 이렇게 오게 되면은 되돌아가요. 되돌아갈 때는 속도가 0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그 운동 에너지는 0이 될 테고 여기에서도 운동 에너지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어디에서 제일 크겠어요? 가운데에서 제일 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운동 에너지를 그린 거예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가운데 이 점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없어요. 실제는 여기는 평형점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여기 진동하지를 않고 서 있겠죠. 그런데 양 끝단에서는 최고 위치를 가져요. 최고점을 가져요. 그러니까 물체를 이만큼 당겼을 때 최고 위치 에너지를 갖겠죠. 물론 여기서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갖겠죠. 그리고 나서 반대로 수축했을 때도 최고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 에너지를 붉은 색깔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운동 에너지하고 반대 곡선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혹시라도 헷갈릴지 몰라서 여기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러면 이해 갔죠? 여기는 2분의 1 KA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는 빨간 색깔은 여기에 있는 위치 에너지를 그린 곡선이에요. 곡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잠깐 의미를 부여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여기에서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먼저 이 식자체 내에서 어떤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평형점일 때를 눈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평형점에서는 여러분들은 1번이라고 여기다 쓸게요. 여기에서는 쉽게 말해서 X가 이렇게 평형점에 있을 때예요. 평형점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위치 에너지는 지금 같은 경우에 평형점일 때는 위치 에너지가 0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0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이 점에서 우리가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이 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최고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최고값을 갖게 돼 있어요. 제일 큰 값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 속에서는 어떤 값이 포함되어 있어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때 속도가 가장 빠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속도가 여기가 가장 빠르게 돼요. 가장 빠름이라고 써줄게요. 빠르게 이렇게 구조를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위치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두 번째 위치는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어떻게 잡을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진폭에 관련되는 여기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양쪽이 서로 똑같은 위치니까 그냥 여기를 2번으로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2번의 위치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 X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가 우리가 진폭이 되겠죠? 진폭 플러스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는 X예요. X. 여기 진폭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때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는 어떤 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물론 위치 에너지는 최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는 0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여기 보면은 진폭의 최대치에서 운동 에너지는 양쪽 다 보면은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운동 에너지는 0이 되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서 보면은 위치 에너지는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최고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운동 에너지가 모두 다 위치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모두 이렇게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참고로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기 있는 거를 비교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 물체를 이렇게 최고점까지 이렇게 당겼다가 그렇죠? 진폭의 최대치까지 당겼다가 놓은 상황을 이렇게 논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물체가 움직일 때 임의의 점에 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임의의 점에 물체가 있을 때를 한번 논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가 쓰나? 이쪽에다가 그냥 이렇게 임의의 점이라고 쓸게요. 임의의 위치. 임의 위치에 있을 때를 한번 논해보게 되면은 여기는 어떻게 논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임의의 위치를 논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게 보존된다라고 하는 걸 먼저 이렇게 바탕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2분의 1 mv의 제곱의 형태를 가질 거고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kx의 제곱 형태를 가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인 거니까. 그리고 전체 에너지는 얼마 있었어요? 여기서 구한 거대로 얘는 2분의 1 k A의 제곱 형태를 이렇게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식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다 떨어지고 그때 속도를 만약에 구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식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이 식에 의해서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루트 값을 이렇게 벗겨서 써줄게요. 그러면 여기 속도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질량으로 여기를 나눠주고 이쪽도 이렇게 넘겨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질량으로 이렇게 탄성에 의한 여기 탄성 개수를 이렇게 나눠주고 이쪽은 A의 제곱이 있을 테고 이쪽도 이렇게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K가 들어가는 여기에 X가 들어가는 거죠. 이쪽에 이렇게 마이너스 X의 제곱 형태로 다음과 같은 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임의의 위치에 있을 때 속도예요. 그러면 여기도 구별을 하기 위해서 공간이 약간 좁네요. 여기를 좁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걸 잘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 식에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의미를 한번 부여를 해봐야 돼요. 의미를 이렇게 어떻게 부여를 할 수가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똑같이 보면 돼요. 1번 상황일 때 1번 x가 0의 위치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가 0의 위치일 때는 아까 여기에서 최고 속도라고 했죠? 가장 빠른 속도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0의 위치 여기 1의 위치에 있을 때 1의 위치에 있을 때는 위에서 설명을 했듯이 여기가 속도가 가장 빠른 속도니까 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0이 들어가는 거니까 나머지 값 자체는 바로 이것만 이렇게 남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K하고 여기가 질량이 있고 x는 0이 될 테니까 이만큼의 최고 속도를 이렇게 갖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2번에 x의 위치가 2번의 양쪽 끝으로 이렇게 그 진폭의 최대치 또는 임의의 위치로 이렇게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도 자체는 0이 되는 거죠. 이때는 똑같이 속도는 이렇게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뭐로 저장된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위치 에너지로 얘로 저장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저장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의미를 부여를 해서 이렇게 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 거냐면은 단순 조화 운동 에너지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다음과 같이 변이 속도 가속도를 구하고 먼저 여기에 운동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변이 속도 가속도 중에서 여기에 속도라는 텀이 있기 때문에 속도라고 하는 값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서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위치 에너지를 구해봤어요. 위치 에너지도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니까 2분의 1 kx의 제곱인 거고 x라고 하는 거는 위쪽에 있는 변이를 갖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렇게 두 식을 구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논했던 거예요. 전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이 두 값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더해서 우리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구했어요. 그러면 식 자체가 간단하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2라고 하는 자체는 에너지예요. 여기는 2분의 1 KA의 제곱이라고 하는 꼴로 나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의미 부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에서 선형 진동자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그러니까 이 텀에는 지금 시간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관계없이 이렇게 일정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진폭의 제곱에 비례를 하는 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진폭의 제곱에 지금 비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진폭의 제곱에 비례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아봤고 그리고 우리는 간단한 그래프를 통해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알아봤던 거예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보면은 최대 변이에서 여기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그러니까 최대 변이에서 모든 거는 얘를 저게 이 뜻이에요. 이만큼 당겼을 때는 모든 에너지가 다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평행 위치로 갔을 때는 얘가 이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모든 게 이것처럼 이렇게 운동 에너지로 다 전환이 된다는 그 뜻인 거예요. 바로 그거를 우리는
때는 여기 1번 위치, 평형 위치, 그리고 양쪽에 있는 여기 최대 변이 위치에 대해서 두 가지 텀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물체가 여기 평형 위치에 있을 때는 그게 x = 0이겠죠? 이때는 위치 에너지는 0일 테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최고치를 기록을 할 거예요. 하지만 x가 최대 변이로 이렇게 갔을 때는 이때는 거꾸로 운동 에너지가 되돌림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시적으로 정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모든 에너지는 다 이것처럼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위치 에너지가 최고치가 될 거예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임의의 위치에 있을 때 그때 물체의 속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눈에 보고 간단하게 의미를 이렇게 부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렇게 단순 조화 운동에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리고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준비들을 해서 한번 직접 문제에 적용시켜서 한번 풀어들 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논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